자, 전국에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천익입니다. 이번 9월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 치르느라 정말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시험을 봐도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긴장된 마음 풀고 국어부터 차근차근 시작해가지고 과학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 텐데 굉장히 할 때마다 되게 괴로울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이제 나는 물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평가원인 만큼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 없는 말은 안 해야 되는 게 맞긴 맞겠지만 마지막인 만큼 나도 마지막 잔소리를 조금 이제 섞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을 풀고 이제 차근차근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이었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물리를 선택해가지고 누구나 이제 물리 문제를 당연히 풀 수는 있겠지만 아무나 1등급을 받는 구조는 아니죠.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기는 하겠지만 물리에서 특히 이번에도 느꼈을 거예요. 작년 수능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거겠지만 이제 우리는 누가 더 고수인지 누가 더 그 화려한 문제를 갖다가 잘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달려왔다면 지금은 이제 메타가 조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안 좋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만점을 못 맞냐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물리가 마지막인 상황에서 문제를 갖다가 어렵게 낸다라고 해봤자 그 평가원 기준 안에 있는 문제 범위 안에서만 나올 거고 그 안에서 문제가 어려워봤자 이제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지. 예전에 킬러라고 그 선배님들이 느꼈었던 문제라면 요즘 학생들은 같은 문제를 줘도 킬러라고 안 느낄 거라는 얘기지.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여러분의 의견을 갖다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 총 20문제 중에서 20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틀릴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고 20번 문제를 포함해도 틀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틀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쪽 부분에서 2점짜리나 아니면 간단한 3점짜리 문항들을 틀려가지고 점수를 잃은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1번부터 6번 사이에서 틀린 문항이 나온 학생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재 난이도로만 보면은 1등급 컷이 47점이나 48점 정도로 이제 분포가 되어야 하는 게 맞을 거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등급 컷을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중점을 해줘야 되는데 3등급 컷이 4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물리 과목이 이제 헬 과목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 고수들 사이의 싸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거고 한 문제 정도는 보험 삼아서 틀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이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킬러라는 경계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나올 유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가 그림만 보고도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다, 이건 어떤 문제다, 이건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인지가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단연간 축적되어 온 기출문제를 우리가 풀어오면서 이미 그 정도의 짬밥은 우리한테 쌓였다라는 얘기지. 저는 아닌데요. 공부가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문제풀이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문제를 갖다가 좀 많이 풀어서 자기한테 굉장히 익숙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평가원 문항들을 많이 접해봤다면 그리고 평가원이랑 수능 문항이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평가원 문항이나 수능 문항을 많이 접했다면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되게 익숙했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유형이었었는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문제들을 익숙하게 느끼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유형, 문제 경험이 굉장히 많이 없는 거니까 당장 서점에 가가지고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문제집을 갖다가 풀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지금 그 작성해 놓은 책도 있는데 이볼루션이라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꼭 접해서 풀이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수능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짓을 하고 있어도 되나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리고 가장 처음 내가 이제 선생이지만 약간 여러분이 이제
뭔가 솔루션을 원한다 그러면 솔루션을 해줄 수 있는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솔루션이야.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지긋지긋해야 돼. 너무너무 익숙해야 돼. 그래야 수능에서도 익숙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누가 킬러 문항을 갖다가 화려하게 이렇게 빨리 풀어내느냐라는 거는 이제는 1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끼리는 그런 경쟁 따위는 없어. 왜냐면 다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남겨준 후기나 아니면 나랑 나눴던 대화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뒷장은 다 맞았다. 근데 앞에 있는 거에서 틀렸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변별력은 킬러 문항이 더 이상 아니다. 기초적인 문항에서 실수가 없는 것 자체가 변별력이다. 누가 더 실수를 안 하느냐라는 얘기지. 어떤 고수들 사이에 싸움을 봐도 누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안 하는지에 대한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우리가 뭐 올림피아드를 푸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이런 말이 좀 심할 수도 있는데 끼케야 수능 난이도에서 이제 여러분이 1, 2등급을 갖다가 다투거나 만점과 1등급을 다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큰 변별력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리고 저는 3등급 이상을 노립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자기가 마음에 손을 얹고 아니면은 아주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 내가 진짜 킬러를 못 풀기 때문에 그런 점수가 나오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거든. 이번 시험에서도 뭐 물론 역학이나 아니면은 뭐 뒤쪽에 있는 유체 20번 아니면 그 앞에 있었던 17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못 풀고 점수가 나온다라고 해도 앞에 있는 거 다 맞아주고 기초적인 거 다 맞아주면 몇 점이 뜬다? 42점이나 41점이 뜬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안정적인 3등급.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기초적인 것을 갖다가 다 맞출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킬러를 갖다가 손댈 생각을 해줘야지, 기초도 안 돼 있는데 주변 이제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지. 물리를 잘하는 학생들이 야, 너 20번 풀었어? 야, 너 19번 풀었어? 18번 풀었어? 맨날 이런 대화밖에 안 하거든. 앞쪽에 있는 1번부터 17번이나 1번부터 16번 정도까지는 그냥 다 맞고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3등급에서 2등급은 받아놓고 그 위에다가 1등급을 쌓아가는 거야. 이건 내가 방학 전부터, 여름방학 전부터 거의 6월부터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 베이스를 다져놓고 그 위에 이제 쌓기 연습을 갖다가 하는 거지 누가 그 윗부분부터 건드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3등급이나 아니면 2등급을 노린다라고 이제 목표가 그거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부터 점검을 하세요. 무조건. 그리고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 중에서도 킬러 다 맞추는데 앞에 거 실수로 틀렸어 라고 하는데 실수 아니야. 실력이야. 이제 우리 받아들여 줘야 돼. 그러니까 내 실력은 후달리는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어. 오케이? 실수였어. 다음엔 안 틀릴 수 있어. 또 틀려. 내가 장담해. 나도 그랬어.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원래 세상에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일이 정말 어려운데 자기를 발전시키는 일이 제일 쉽다라고 얘기도 하거든.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자기를 발전시키려면은 나의 실력이 후달린다라는 거를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인정하기가 너무 싫거든.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자존심을 우리 세울 그런 것도 없어. 왜냐면 수능을 안 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능 때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실력이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너무 팩트로 폭격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원했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받아들여 주라고. 그래서 남들 다 맞는 문항은 나도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번 9월 평가원에서는 1번부터 19번까지 다 맞아줍시다. 17번도 변별력 아니었습니다. 역학 문제. 그쵸? 굉장히 간단했었잖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커뮤니티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얘기해줬던 건데 20번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계획이 안 섰다라고 하는데, 나랑 공부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번 보자마자 파스칼이야. 그렇죠? 그림 보자마자 파스칼이 떠올라야 돼. 그리고 17번 보자마자 에너지학이 떠올라야 되고 19번 보자마자 돌림인 문제, 18번 보자마자 열에너지. 열에너지 하면은 식 2개, 또 그래프 1개 무조건 그려가지고 판단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구나. 쉬운 문제 이런 식으로 판단이 파바바박 될 수가 있어야 돼. 선생님, 물리는 이해하는 학문인데요. 시간이 한 2시간 주어진다 그러면 이해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지. 우리 단 30분밖에 없거든.
그 마킹할 시간까지 제외하면 한 27분 정도밖에 없거든. 그 안에 완벽하게 정확하게 따다닥 풀어내려면은 요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파스칼 문제였구나, 힘의 평형 문제였구나, 역학이랑 같이 합쳐진 문제였구나라는 게 바로바로 파악이 됐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반사적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연습을 좀 하세요. 문제를 풀면서 문제 보고 그림만 봐도 아 파스칼, 아 돌림힘, 아 이거는 뭐 부력을 사용하는 문제, 아 이거는 베르누이를 사용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팍팍팍팍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킬러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능까지 얼마나 남았냐를 세보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 그쵸? 한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엄청 똥줄 탈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거야. 약 70일 정도 남았다라고 치고 70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킬러에만 너무 몰빵하지 말자. 기초를 가장 열심히 해야 된다. 이 감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된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남들 다 맞는 거는 나도 맞아야 된다라는 건 무조건 갖고 들어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킬러에 대해서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이 킬러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오토매틱하게 자기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매크로화 돼가지고 나와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킬러에 대해서 매크로화 시켜주는 강좌가 1.4 약점 공략이거든. 그래서 지금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그거 가가지고 봐봐.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고 이게 왜 킬러임? 이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꼭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강조를 한 5,000번 해도 절대로 모자르지 않아. 기초는 무조건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이번 9월에서 기초적인 부분 다 맞았고 50점 맞았으니까 기초적인 부분은 조금 제껴놓고 어려운 문제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 비율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로만 꾸준히 유지하는 정도였었고 여기 있는 기초 부분에 80 몰빵해가지고 우리 9월에 실수하지 말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성과가 드러났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6월이나 7월 달에 3등급 나왔던 학생들이 이번에 1등급으로 빡 올라갔어. 근데 얘가 킬러 대비를 많이 했냐? 아니었거든. 기초, 자기가 남들이 맞는 문항도 한번 맞게끔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굉장히 꼼꼼하게 풀었대. 그랬더니 1등급이 딱 뜨는 거야. 어떻게 1등급인지 알아요? 만점이거든. 그래서 킬러 문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게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현재 메타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변별력은 뭐다? 기초적인 문항을 절대로 안 틀리는 거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어떤 학생이나 어떤 선생님들이나 어떤 사람들 또는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아있는 70일 동안 적나라한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반대야. 나도 안 그랬었어. 나는 9월 달에 이제 조금 수능에서 쓸만한 성적이 나오기는 했었어. 나도 학생 때. 근데 더 끌어올려 보자라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벼락치기를 많이를 했어. 그래서 어땠었냐? 가능하다라는 걸 나는 몸소 느꼈었어. 왜냐면은 나 때는 이제 영어가 상대평가였었으니까 영어를 갖다가 다 맞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갖다가 갈 수 있다라는 마인드였었는데 9월 달에 선생님 영어 점수 뜬 게 100점 만점에 한 85점인가 86점인가 기억이 잘 안 나. 그랬었어. 그래서 14점을 올릴 바에는 다른 거 이제 꾸준히 유지하는 거 하자라는 마인드가 아니었어. 나는 다른 거는 유지하되 난 영어만 끌어올리면 됐었으니까 영어를 미친놈처럼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정말 미친놈처럼 했거든? 선생님 그럼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잠을 줄이면 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놔뒀잖아. 무리해라. 가능하다. 그리고 수능날까지 완벽하게 몸을 불사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수능 끝나고 번아웃 되면 된다. 며칠 쉬면 금방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진짜 미친놈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적나라한 변화가 일어나. 분명히 지금부터 뭐 컨디션 관리해야 돼. 지금 이렇게 무리하면은 수능날 퍼질 거야. 절대 안 퍼져. 여러분 정신이 그렇게 썩어 빠지지 않았어. 진짜 집중도 잘 되고 수능 때 주는 그 현장감 버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볼 수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무리하세요. 무리해. 그 다음 컨디션 조절 언제부터 하면 돼? 한 열흘 전 정도부터 해. 그러니까 무리해. 아니면 수능 전날까지, 수능 전전날 정도까지 무리해. 그리고 수능 전날 잠 푹 자고 푹 쉬고 공기 좀 잘 맞고 그러고 시험장 들어가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세요. 그래서 한번 불살라서 수능 끝나면은 회복을 하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적나라한 변화를 노려보란 말이야. 뭘 아껴서? 잠 줄이고
아직도 게임하고 핸드폰 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지. 커뮤니티에 고3 학생들 왜 이렇게 많니? 공부나 하지. 그런 시간 좀 줄여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무리해가지고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 그 이상의 점수를 갖다가 얻으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준비한 총평은 보통 이렇게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한테 잔소리하는 걸로 좀 마무리가 됐어.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선생님이 또 정성 들여가지고 문제풀이 해줄 거니까 거기서 또 여러분이 원하는 지식이라든가 좀 그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다시 봅시다.